여러분 안녕하세요. 엘리입니다. 오늘 드디어 브러쉬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을 쭉 펴놓고 보면서 얘는 진짜 내가 어디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돼, 없으면 안 돼 하는 브러쉬들을 골라봤어요. 그럼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과 또 제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, 어떨 때 잘 사용하는지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들 전 다 좋아해요. 각각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얇게 바를 때는 얘를 쓰고 파운데이션 제형에 따라서 골라 쓰기 때문에 다 좋아하긴 하는데, 그래도 제가 몇 개밖에 못 고른다면 요 세 가지를 딱 고를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많이 눈에 익으시죠?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.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이게 조금 잘 떡진다는 거, 이 브러쉬의 모가. 그래서 매일 세척은 못 해주시더라도 뭔가 이렇게 뿌리는 브러쉬 클렌저로,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데, 제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모공 속으로 파운데이션을 막 넣어주는 그런 브러쉬이기보다는 이 피부가 세팅되어 있잖아요. 프라이머까지 다 세팅이 되어진 이후에 파운데이션을 이 위에 이렇게 한 겹씩 위에 레이어해서 코팅해서 올리면서 약간 커버력도 있게 파운데이션을 쌓아주면서 그 상태에서 이 스펀지로 세팅하기에 가장 좋았던 브러쉬였어요. 파운데이션의 제형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커버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브러쉬라고 생각이 됐고요. 조금 더 묽고 촉촉한 파운데이션들이랑 더 잘 맞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파운데이션 제형을 많이 안 타고 여러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바비 세럼 파운데이션,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이런 거 같이 사용하면은 광까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샤넬 울트라르땡, 겔랑 파리르 골드, 입생 오라워 이런 제형까지도 무난하게 소화하는 그런 브러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최근에 또 발견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디올의 파운데이션 브러쉬. 기대 안 했는데 너무너무 좋고요. 얘가 그 디올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서는 뒤에 라이트 커버리지라는 이름이 붙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딱히 라이트 커버리지라는 느낌은 못 듣고 좀 미디엄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, 앞에 소개드렸던 메포와는 조금 다른 게 조금 더 뚱뚱한 그런 제형입니다. 그래서 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더 광을 잘 살려준다면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모공 속으로 제품을 넣어줄 수 있는, 그리고 조금 더 얇게 양 조절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커버력을 원한다면 얘로 도톰하게 쌓고 세팅할 거고요. 만약에 얇게 모공까지 처리하면서 발라주시고 싶은 경우 조금 더 힘이 있는 디올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품을 올려줄 것 같아요. 브러쉬 보시면은 이제 커팅이 다 다르게 위에 갈수록 얄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자국도 정말 많이 안 남는 편이고요. 요런 플랫 파운데이션 브러쉬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요런 모공 타입의 브러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한 이 어느 정도의 중간 단계로 써보시기에 되게 좋은 브러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모공 브러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시그마의 앵글드 카부키 F84예요. 제가 모공 브러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플랫 브러쉬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, 제일 모공을 잘 메워주면서 얇게 예쁘게 밀착시켜줬던 애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시그마 이 브러쉬였어요. 최근에 제가 라메르 처음 테스트했을 때도 이 브러쉬를 써보고 얘가 이렇게 좋았었나? 생각이 들어서 그때 후로도 계속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모공을 예쁘게 메워줍니다. 물론 큰 모공 같은 경우는, 코에 막 큰 모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나 나중에 파우더나 다른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, 이렇게 나비존에 있는 이마나 이쪽에 있는 그런 땡글땡글한 모공들은 진짜 완벽하게 커버하실 수 있으세요. 힘있는 되게 딱딱한 고체 파운데이션도 쓱쓱 밀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스틱 파운데이션 쓸 때도 얘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고, 크림 브론저 할 때도 이런 모공 브러쉬 되게 많이 쓰는데, 스틱 타입이나 크림 브론저 많이 안 쓰시죠? 그런 거 두 개는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니까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컨실러 같은 거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, 제가 요런 핀미 컨실러, 메이블린 핀미 같은 경우는 되게 묽어서 아무 브러쉬나 써도 되는데, 요렇게 좀 투페이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요런 고체 컨실러, 팥에 담겨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. 조금 뻑뻑한
촉촉하지만 커버력이 정말 좋죠. 그래서 나는 커버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요런 거 이렇게 T존 사이에 올려서 쓰기도 하거든요. 근데 요런 제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로 밀려고 한다면 고르게 예쁘게 밀착되면서 밀어지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또 요런 모공 브러쉬입니다. 그래서 커버력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좋고 또 얇게 모공을 메워주면서 칠해주기도 좋고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요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는 파우더 브러쉬로 제가 어떤 파우더 브러쉬를 매일 쓰나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바로 요거 두 개입니다. 용도가 살짝 다른데요.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브러쉬는 제가 요런 프레스드 제품으로 베이킹을 하지 않는 날에 이렇게 두드려주는 날에 진짜 매일 쓰는 브러쉬예요. 꼭 이거여야 하나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다른 널쩍한 브러쉬들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일단 이게 얼굴에 그 파우더가 제일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. 얼굴에 이렇게 파우더가 뜨는 느낌이 없고 가장 밀착을 잘 시켜주고 그리고 이 브러쉬 자체가 자연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를 정말 잘 긁어내요. 요렇게만 해도 이 파우더가 묻혀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여러분 만약에 너무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올려지는 느낌이 안 날 수 있거든요. 이게 너무 부드러우면 그 파우더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묻혔을 때 긁어내야 되는데 제품을 그냥 코팅시키듯이 아무것도 안 묻어나는 그런 브러쉬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고 또 얼굴 위에 올렸을 때 까실까실해서 불편하지도 않은 그런 너무 좋은 브러쉬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께 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파우더를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파우더 브러쉬는 얘인데요. 얘는 파우더 브러쉬는 아니에요. 블러셔 브러쉬인데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얘는 너무 훌렁훌렁거리고 발색력이 살짝 약해서 저는 블러셔 브러쉬로는 딴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얼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브러쉬예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파우더로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해서 막 눈 밑에 이렇게 베이킹 많이 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줍니다. 아시죠? 팔자랑 이런 데는 저는 꼭 해주거든요. 이렇게 나비존에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분을 잘 잡아주고 이런 데 컨실러 눈 번짐도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루스 파우더를 이 부위에는 항상 사용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털어낼 때는 전 이 브러쉬를 항상 사용해요. 브러쉬가 또 여기서 너무 파워가 세버리면 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파우더 기운만 없애주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는 브론저 브러쉬예요. 이 브러쉬 두 개 다 리뉴얼된 버전인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 브론저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넣어줄 때 사용하는 브러쉬예요. 보여드릴게요. 조금 더 빡빡하고 커팅이 살짝은 다르지만 거의 플랫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완벽하게 딱 브론징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얘가 그래도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손에 살짝 털어준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뭐 이렇게 윤곽을 잡기보다는 얼굴 전체 면을 깎아줄 때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목 아래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리고 얼굴 전체 이렇게 겉에를 좀 테두리를 전체적으로 브론징 해줄 때 쓰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블러셔 브러쉬인가 이게? 페이스 블렌더. 그래서 요거의 원래 용도는 파우더, 피니쉬 파우더를 이렇게 전체 블렌딩하는 제품이에요. 얘보다는 조금 더 작고 훌렁훌렁한 느낌이어서 얘로 한번 각을 잡아주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줄 때 쓰거나 아니면 좀 발색이 진한 브론저는 얘가 좀 더 훌렁하고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구찌 브론저가 있는데요. 얘는 가장 밝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에 비해서 많이 딥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바비 브라운 원래 거를 선택한다면 되게 퍽퍽 나오고 얼굴이 되게 금방 까매져요. 금방 브론징이 되기 때문에 좀 요런 훌렁훌렁한 애를 해서 슬슬슬슬 잡아준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블렌딩을 해줍니다. 훨씬 훌렁하고 훨씬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
브론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. 그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를 빼먹었는데요. 컨실러 브러쉬는 이렇게 3개예요. 많은 새로운 제품을 트라이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늘 좋아하던 이 2개를 선택했고 요거 하나가 새로운 제품이에요. 일단 이 핑거팁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. 컨실러 브러쉬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모양을 좀 더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파운데이션처럼 플랫 브러쉬로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올리는 그런 제품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사용이 조금 더 어려운 브러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이게 경계선을 이렇게 올리는 것까진 쉬운데 파운데이션과 그 컨실러를 올린 부분 경계선을 처리하기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더 동그란 브러쉬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쿠모 핑거팁이 조금 더 짧고 댄스하고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눈 아래에 이렇게 해주기는 조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트러블 자국들 컨실러 이렇게 묻혀서 올려줄 때 사용합니다. 묽은 컨실러보다는 팟 컨실러로 많이 이용하고요. 그리고 요 조에바 142번 같은 경우는 저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.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눈 아래에 컨실러 써주기에 되게 좋습니다. 눈 아래 써주고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안 닿는 요 코 사이 부분에 컨실러도 발라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브러쉬고요. 마지막 브러쉬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나타샤 드노나 이거 팔레트 요 브랜드의 브러쉬인데 되게 괜찮아서 가져왔어요.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. 저는 얘도 다용도 브러쉬인데 아까 여러분들께 요거 컨실러 할 때 이렇게 요 브러쉬 사용하면 되게 좋다고 힘이 있어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컨실러가 얼굴에 되게 많이 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컨실러로 커버해주는 경우 이렇게 많이 블렌딩을 해줍니다. 첫 번째는 그렇게 사용해주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컨실러 말고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메포의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로 이렇게 좀 더 커버력을 높이고 싶을 경우 이렇게 콩콩콩 찍어주면 진짜 밀착도 잘 되고 모공도 싹싹 메워주고 그래서 그런 브러쉬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모공 나비존에 파우더 한 번씩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플랫 브러쉬로 탕탕탕 얹는 거는 세팅에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브러쉬들은 모공을 쇽쇽 넣어주면서 커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블러셔 브러쉬인데요. 저의 최애 블러셔 브러쉬는 원래 친절한 브러쉬 1번이었어요. 얘는 블러셔 브러쉬로 나온 건 아니고 쉐딩용 브러쉬, 파우더 브러쉬로 나왔는데 전 사이즈가 굉장히 오밀조밀해서 제 얼굴이 큰 건가? 뭔가 블러셔 브러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요 피카소 요런 블러셔 브러쉬랑 사이즈가 약간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홀렁홀렁하고 얇고 이래서 블러셔가 멀리 퍼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블러셔 브러쉬로 가장 좋아합니다. 근데 최근에 요 똑같이 가장 좋아하는 블러셔 브러쉬가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블러셔 브러쉬는 요 2개인데 먼저 수아도르 브러쉬부터 보여드릴게요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1위로 꼽았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훌렁훌렁한 브러쉬들 중에서 발색을 제대로 해내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얼굴 위에 올렸을 때는 약간 요 포니 브러쉬 요 느낌인데 이 포니 브러쉬 피카소 거는 예를 들어서 치크팝 발색 좀 연하게 되기로 유명한 이런 치크팝 같은 거를 이렇게 발색할 때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자연스러움과 그런 이 제품을 약간 긁어내는 그런 것까지 잘 갖추고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러쉬예요. 한 번도 속색인 적이 없어요. 블러셔 할 때 약간 뭉칠 때 있거든요. 잘못 쓰면. 근데 한 번도 속색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잘 쓰는 브러쉬고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줄 때 정말 제가 원하는 딱 그 부위에만 가요. 일단 브러쉬가 이렇게 세워서 쓰기에도 되게 좋고 진짜 제가 딱 원하는 표현이에요. 이게 제가 원하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이 샤넬 브러쉬는 수아도르에 비해서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고 조금 더 이렇게 두껍죠?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큽니다. 요렇게 되어 있어요. 바비 브라운 블러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납작하고 그리고 좀 더 덜 빡빡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바비 브라운 브러쉬가 더 힘이 셉니다. 훨씬 세요. 그리고 얘는 약간 수아도르와 바비 브라운의 중간 느낌인데 뭐 이렇게 사선 처리해줄 때도 편하고 올려줄 때도 되게 편해서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입니다. 얘도 블러셔 했을 때 한 번도 속색인 적 없었던 브러쉬.
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고민하신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 원하시는 분들은 수아도르, 그리고 어느 정도 색감 있게 막 클리니크 이런 하얀 흰기 있는 블러셔들 좀 더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샤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브러쉬 5개 남았어요. 아이 브러쉬는 딱 저는 요거 5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던 아이 베이스 브러쉬는 에스쁘아의 프로 322번. 저 이렇게 생긴 브러쉬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얘가 1위예요. 단독 1위. 너무 쉽게 뽑을 수 있었던 1위인데 이게 그냥 저는 제일 적당해요.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모양도 딱 제 눈에 맞고. 원래 아이베이스 브러쉬 하면 저는 조에바 234번 같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더 많이 썼었거든요.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모질이 부드럽고, 그리고 얘가 뭐 여기 이렇게 앞에 부분 처리해줄 때 이렇게 네모 표현돼가지고 나중에 블렌딩 브러쉬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, 오히려 이 위로 이렇게 얄쌍하게 모아지니까 그런 모양 잡을 때도, 베이스 모양 잡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얘 발색, 밀착력, 블렌딩 표현, 올라가는 아이섀도우 정도,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애입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블렌딩이 필요하다면 이 피카소의 224번 쓸 것 같아요. 블렌딩 요즘 거의 안 해줘요. 왜냐면 얘가 블렌딩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. 원래는 섀도우 올리고 위에 블렌딩 했는데 이제 블렌딩을 많이 스킵하는 편이에요. 근데도 굳이 하나 필요하다면 얘. 그래서 솔직히 얘는 저는 아이섀도우 블렌딩보다는 이런데 이제 더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. 이제 얘가 막 2in1 같이 두 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거 더 해줄 때, 디테일한 표현할 때 얼굴에 사용하지 블렌딩 브러쉬 눈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또 찾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추천해 넣어봅니다. 그 다음에는 되게 다 작은 브러쉬들인데, 총알 브러쉬로는 저는 이것도 친절한 브러쉬, 이사벨님 친절한 브러쉬 4번. 요게 저는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. 다른 뭐 맥의 총알 브러쉬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진짜 눈 크기 하는 화장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,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다친 눈이라 그런지 이렇게 맥의 총알 펜슬 사용할 때보다 작은 브러쉬 사용했을 때 디테일도 그렇고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면적에 정확히 터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 다음에는 디테일 브러쉬, 되게 작은 브러쉬인데요. 238번 조에바. 얘는 정말 작은 브러쉬인데 여러 가지로 써요.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하얀 거 해갖고 애교살 같은 거 해줄 때 요런 브러쉬로 요렇게 작으니까 요렇게 살려주기도 하고요. 이렇게 아이라인 같은 거 깊이감 줄 때 요걸로 이렇게 쓱쓱쓱쓱 얇으니까. 근데 작은 브러쉬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이게 맥에 몇 번이더라? 이것도 여러 개 있어요, 제가 좋아하면 여러 개를 사놓기 때문에 되게 잘 쓰거든요. 231번 브러쉬입니다. 그래서 얘는 젤 아이라이너 그릴 때 쓰는 브러쉬인데, 원래는 이렇게 젤 브러쉬 원래 모양대로 이런 걸 쓰다가 요즘에는 눈꼬리 빼는 거에 맛이 들려서 이런 게 좀 더 편해요. 이렇게 납작하게 네모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기가 훨씬 편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호가니 이런 걸로 제가 아이라이너 늘려주거나 깊이감을 줄 때도 이런 브러쉬가 이렇게 해서 정말 편하게 깊이감을 줄 수 있습니다. 아이라이너 틀린 것도 풀어줄 때 이렇게 라인을 만져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, 여기 언더 줄 때도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서 사용할 수 있고,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라이너 브러쉬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러쉬들만 뽑아봤어요. 저랑 진짜 친한 언니나 동생이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후회가 없는 그런 좋은 브러쉬들만 뽑아봤고, 각 브랜드들마다 브러쉬들도 계속 리뉴얼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찾고 좋은 거 찾으면 여러분들께 꼭 소개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!